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지난 2020년 세종시 첫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이곳 응급실 앞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당분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엔 성인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예 응급실 비순이야. 그래서 환자분 와도 의사 없어서 진료가 안 된다 이렇게 번호까지 설명해주면 119 연락해가지고 딴 병원. 올해 초만 해도 이 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그만두고 지금은 7명만 남았습니다. 성인 야간 진료가 중단된 그날 밤 응급실 앞을 지켜봤습니다. 다급하게 어린 환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보호자 사이에서 헛걸음을 하는 성인 환자들이 눈에 띕니다. 혹시 어디에 앉아서 오신 걸까요? 같은 날 밤 충북 청주의 하나병원 지역 응급의료센터. 소속이 세종으로 적힌 구급차가 들어와 60대 여성을 응급실로 옮깁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성인 환자를 받지 않다 보니 25k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세종에서 오셨나요? 거기 응급실, 큰 응급실이 하나 있거든요. 세종 그 충남대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의사들이 안 한대요. 결국 하루 만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7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계단으로 구르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10분 거리였지만 야간 진료 중단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병원도 없었고. 약 50분 만에 간신히 근처 2차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밤새 발작과 경련을 일으킨 환자는 이튿날 청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 가까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가망이 좀 많이 희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LC 당초에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출혈이 커졌을 때 바로 그 수술을 받는 조치를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세종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충주 건국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응급실도 전문의들이 사직하거나 휴직에 들어가 일부 진료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센터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선 전문의 3분의 1이 빠져나가 매주 수요일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12명 계셨는데 지금 8명 남으세요. 제가 살점이 좀 이렇게 크게 베어가지고 한번 찾아와 본 건데 응급실에.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그 강사분이 지금 뭐 진료할 의사님들이 없다. 그래서 2차군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경기 남부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선 14명이었던 전문의 가운데 3명이 이미 나갔고 최근 추가로 4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8월 기준 전국의 응급의료센터 의사는 1,700여 명, 작년 4분기보다 4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순식간에 700명 넘게 줄었고 이제는 전공의가 하던 일을 가져온 전문의들마저 과중한 업무를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경증 환자를 거르고 걸러낸다 해도 진짜로 중증, 그다음 응급 환자들로만 해도 지금 응급실이 힘든 상태가 됐고요. 한번 그렇게 이탈이 시작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그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과부하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 응급실 411곳 가운데 24시간 운영에 차질이 생긴 곳은 5곳 정도이고 응급실 병상 수도 평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들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바라본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응급실에 침대가 25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가 2명이 왔어요. 제가 중환자 중에 1명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4명은 방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게 그럼 정상화냐? 아니라는 거죠. 기능을 제대로 해야 정상화죠. 문만 열고 있으면 뭐합니까? 의료 공백 기간 응급실을 찾아온 전체 환자는 줄었지만 권역응급센터가 다른 병원으로 보낸 중증 응급 환자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진료 역량이 높은 권역응급센터가 심각한 상태의 환자를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서울의 큰 병원들에서 받아줄 수 있는 환자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안 돼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게 안타깝죠. 선생님 환자분들 중에도 그러신 경우가 혹시 최근에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이제 받아줄 곳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답답하죠. 일단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이전만큼 수용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응급수술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환자 수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상시로 생기고 있습니다.